있는 집이 있어요. 한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파노라마처럼 한강이 보여요. 그러면 이 집을 어떻게 살 수 있었느냐? 제가 딱 유학 자금만 벌어서 미국에 갔는데 신기한 일이 터졌어요. 그때 바로 인터넷 영상이 막 터졌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데 영상이 인터넷 강의가 돌아가면서 학생들이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때 저는 돈 더 많이 벌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인터넷 수강생들 때문에 책도 팔리고 인터넷도 팔리고 그랬어요. 그 돈을 가지고 은행과 합작으로 저 집을 산 거예요. 그래서 부엌하고 마루는 이제 은행 거지만 안방하고 이쪽은 다 저희 소유였거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 그 대출 이자가 한 400 정도 됐어요. 그럼 300만 원 월급을 받아가지고 이거 갖고 생활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됐다. 여기서 한마디 제가 해드릴게요. 한강을 보면 되게 집이 한강변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죠? 근데 딱 일주일 가요. 그리고 한 달 지나면 더 이상 커튼을 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강되게 앞에 살았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사람이 뛰어내려요. 그러면 한강 구조대 오죠? 저 앞에가 용산이에요. 용산 119 구조대 오죠? 이쪽이 한강대교, 이쪽이 노량진 경찰서에서 와요. 그러면 밤새 삥여삥여하고 그 시체 건진다고. 용산 소방서에 제 제자 근무예요. 제가 이제 공무원에서 많이 강의를 했으니까 제 학생들이 되게 많이 공무원 이쪽에 많이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 이번에 학생이 떨어졌다. 그래 한번 보러 오셔라. 해서 제가 소년범 걸 많이 하니까 가봤더니 이 교복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항상 그 학생을 생각하느냐고 이 교복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일부러. 그 다음에 커튼을 치는 거죠. 야, 왜 이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자살을 할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그 대리석 반짝반짝한 집이 정말 행복하지 않았어요. 너무 부담스러웠고, 이런 대출이자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발 이 집 좀 팔리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2021년, 2022년 갑자기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팔렸어요.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앞으로 절대 집을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반을 은행 갚고 나머지를 가지고 제가 남은 인생으로 나눠봤더니 안 벌어도 될 것 같다.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평생 이렇게 제로로 만들고 죽어야지. 딱 이 생각을 했어요. 즉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 끝까지 잘 쓰다가 잘 죽자. 어떤 꿈으로 살아갈까? 잘 묻히자.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했는데 결국 신이 들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남양주시에 있는 다산동에 학교폭력연구소를 세웠어요. 그리고 집은 맨 처음엔 남양주로 갔다가 나중에 지금 김포로 갔죠. 지금도 저는 집이 없어요. 그때 하도 큰 충격 그리고 신과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저 먼 남양주에 학교폭력예방연구소를 세웠을까요? 이 학교폭력은 신도시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화성시, 동탄, 그 다음에 고양시, 일산, 그 다음에 남양주시, 다산 이게 3대 학폭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학폭이 그때는 제가 막 갔을 때 2022년 이때 갔을 때는 다산동이 가장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기에 학폭연구소 저 뒤에 학교가 3개 있거든요. 다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었어요. 이 앞에다가 저거를 설립했죠. 근데 이렇게 신도시 학교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신도시에 다양한 학생들이 잘 모르는 학생들이 모여서 새로운 환경, 기득권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예, 그런 것도 다 이유가 되죠. 요즘은 저희 때와 달리 저는 이남 이녀의 막내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한 자녀를 낳아요. 왕자나 공주로 채워서 키우기 때문에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요. 조금도 참지 못해요. 내가 존중받아야지 남을 존중하는 연습은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는 어머니가 집에서 그래도 어떤 훈육을 하고 아버지가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걸 하는데 지금은 맞벌이에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그래도 서울은 어디 어디 광화문이라든가 어디도 가서 청계천도 가고 이럴 수 있지만 신도시에는 그냥 아파트하고
상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맨날 휴대폰 보는 거예요. 또 과거와 달리 지금 보면 영화에 휴대폰 어떻게 나와 있어요? 뭐 욕도 막 써도 되고 막 폭력적인 거, 자극적인 거 막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사실 그거 다 이렇게 지지지 처리됐었거든요. 자, 이런 것 때문에 더욱더 소년범에 있어서 뭐 학교 폭력에 있어서 범죄 영역이 확장되기 때문에 신도시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제가 학교 폭력 강의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아유, 가해자 애들 그냥 못된 애들이야. 피해자 애들 찌질이겠지.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저하고 관련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많이들 생각해요. 아마 오늘 이렇게 뭐 제가 뭐 여러분들의 연세나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아유, 나하고 관련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막 신도시에서 무료로 이렇게 학부모님들 모이시게 해서 강의를 해도 잘 참여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나중에 자기 자식이 이런 일이 터지면 정말, 왜냐하면 변호사 선임하기 전까지는 저는 돈을 받지 않았으니까 계속. 그러니까 와서 강의 또는 조언, 어떻게 한 해결책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거든요. 1995년 6월 6일 5층 옥상에서 서울고등학교 1학년 김대영 군이 투신 자살합니다. 5층이에요. 1층부터 투벅투벅 걸어 올라가서 5층에서 떨어져요. 그런데 승용차 위로 떨어져요. 그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지만 죽지 않았어요. 다시 1층부터 5층까지 투벅투벅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또 떨어져요. 2번을. 에이, 뭐 김대영 군 찌질이겠지. 늘상 반장이었던 학생이고 부모는 아버지는 삼성에 근무하는 삼성맨이었어요. 학교 폭력이라는 건 찌질이가 당하고 못된 애만 있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저 피해자 부친은 지금 최대의 학교 폭력 예방 연구소인 푸른나무 재단 초대 이사장이 됐어요. 가산을 다 털어서 초대 이사장이 됐죠. 2011년 12월 20일 대구 덕원중학교 2학년 권승민 군은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7층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하는데 3층 정도 올라갔을 때 갑자기 툭 주저앉아서 막 울기 시작해요. 왜 울었을까요? 본인이 죽는다는 것도 알죠? 누구나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유서에는 엄마 아빠 정말 미안해요 라는 글을 남기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7층에서 투신합니다. 놀랍게도 저 학생의 부모는 모두 교사였어요. 자기 자식이, 아니 학교 폭력 교사들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자기 자식이 이런 피해자, 그것도 극단적인 자살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줄 꿈에도 생각했겠어요? 이렇게 저 김대현 군 투신 자살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김영삼 정부는 학교 폭력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되겠다 처음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저 권승민 군 중학생 투신 자살 사건 이후에는 안 되겠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학생들은 학교에서 폭력을 일으킬까요? 자, 학교 폭력의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장난삼아. 4번. 4번? 1번. 1번이었어요. 다? 물론 그래죠. 여기서 주된이잖아요. 주된 원인은. 장난삼아. 장난삼아 한다는 거예요. 성인들의 범죄 원인은 돈, 성, 화예요. 돈, 경제, 성은 알죠? 화, 분노. 그래서 성인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들은 돈, 성, 화에서 거의 7, 80% 이상이 끝나요. 그런데 학생들의 학교 폭력의 원인은 장난이 34%, 이유 없음이 18%, 두 개가 합치면 52%, 과반수 이상이 뚜렷한 이유 없이 학교 폭력을 저지르는 거예요. 학교 폭력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인데 이건 동시에 사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범죄이기도 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도 뭐 지금 집에 몇 제곱미터 아닌 데서 몇 식구가 살면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27제곱미터에서 30여 명의 초등학생이,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초등학생들이 1년 동안 같은 반에 있어봐요. 트러블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학교 폭력은 없앨 수는 없어요. 줄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학교폭력 예방 전략 10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야, 벌써 3분의 2까지 진도가 나가고 있어요. 다음 보기 중 청소년들이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들을까요? 1. 부모님, 2. 담임 선생님, 3번 친구, 4번 연예인. 아니, 제 목소리 잘 안 들려셨어요? 잘했어요. 연예인. 여러분 가히 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연예인을 좋아합니다. 외국에서 찾아오는 거 봐요. 어디 그 지하철역 보면 연예인 얼굴 나오면 다 가다 멈춰요. 사진 찍고 있고 엄청납니다. 자, 그래서 연예인들을 학교폭력 예방대사로 위촉하는 거예요. 그 연예인을 만나서 녹음을 떠요. 예컨대 얘들아, 나는 레드핑크의 정재준이야. 오늘만큼은 친구들한테 잘해줘. 오늘은 폭력 쓰면 안 돼. 이렇게 한마디만 녹음을 해서 아침 등교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이걸 틀어준다면 그때 그 학교는 폭력이 없어져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대단해요. 막 화가 나더라도, 아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이렇게 나와서 이게 오늘 참으라고 했는데 내가 오늘만큼 지나간다. 뭐 그러잖아요. 야, 오늘 너 생일이야? 야, 너 오늘 너 운 좋았다. 너 생일이 오늘 지나간다. 야. 이런 것처럼 이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예인을 만나서 저 녹음을 떠갖고 하려고 했는데 만나주지 않죠. 매니저 만나면 1,0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저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시간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된다. 그렇다고 아무 이름도 없는 사람을 쓰면 그게 효용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건 좋은 방법이다. 자, 우리는 항상 가해자하고 피해자만 생각하는데 가해자, 피해자 말고 다른 그부들이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부들이 방관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방어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 이런 제3의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폭력을 멈추도록 다수가 개입을 한다면 학교폭력을 멈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그부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매뉴얼화, 또 방어자로 양성한다면 그만큼 학급에서의 학교폭력은 줄어든다. 또 세 번째는 학교폭력에 대한 간접 경험을 갖게 하라라는 거예요. 초등학생의 경우 매 학기 쉬는 시간에 학교폭력 카드게임 즐기도록 유도한다라는 쉬는 시간만 되면 초등학생들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 가장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건 초등학교일까요? 중학교일까요? 고등학교일까요? 제가 강세를 안 줘서 미안해요. 고등학교일까요? 중학교일까요? 초등학교일까요?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비해서 몸도 많이 커졌고 발육이 좋고 그 다음에 정보도 많아서 그만큼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요. 6학년일까요? 5학년일까요? 4학년일까요? 4학년. 와, 백발백중 다 맞춰요. 4학년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중학교 1, 2학년이었는데 와, 벌써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학교 폭력을 이렇게 제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수업 시간보다는 쉬는 시간에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그냥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저런 학교 폭력 예방, 왕따 체험놀이라든가 역할 연기를 저거 얼마 되지 않거든요. 저 2만 원이에요. 그 저거 하나만 사줘도 저런 걸로 정말 자기가 어떤 왕따가 되는 그 경험, 놀이로 경험만 해도 우는 학생이 있을 정도로. 그럼 이걸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데, 교육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된다. 또 관심학생제도, 우리 관심사병처럼 신체상 불편함, 뭐 성장환경, 인성검사, 면담, 교사의 관찰 등에 의해서 저 학생은 피해 학생이 될 확률이 높아. 저 학생은 가해 학생이 될 확률이 높아. 이런 학생들을 좀 선별해서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다. 우리 학교 폭력이라든가 학교에 개입하려고 하는 외부 지원 복지단체들이 많아요. 뭐 담임 선생님 물론이고 상담교사, 법사랑위원, 뭐 범죄 예방 자원봉사위원이죠. 전문 치료사 이런 분들 학생 도움제도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은 제도일 것 같다. 이것도 틀면 제가 나오는데 오늘 영상 처리가 안 되니까 지나갈게요. 벌써 다 느껴지죠? 찾아볼 필요 없어요. 자, 5번 학생과 학교 전담 경찰관.
여러분 미국에서는 학교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이 제복에다 총을 차고 복도에 이렇게 서 있어요. 67%. 그러니까 거의 학교마다 서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20개의 학교 중에 20개의 학교에 한 명의 전담 경찰관이 있어요. 그럼 학교 복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경찰서에 있어요. 안 와요. 가끔 뭐 교육한다고 와요. 그러니까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만나기 어렵다. 그럼 뭘 하면 좋겠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관할 지역 학생들 스마트폰 단축키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는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원래 오픈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연결시키면 되잖아. 긴급시에 연결하도록. 또는 심리적으로 어려움, 뭐 꼭 학교 폭력이 아니더라도 뭐 자살이라든가 어떤 다른 심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예방하는데 이런 것들이다. 여기 있는 것들 다 제 아이디어예요. 근데 사실 제 순수한 아이디어는 아니고 제가 성대에서 수업을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학생들한테는 A학점을 주겠다. 이렇게 제시해서 끊임없이 막 발굴해 와요. 이건 A, 이건 B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시 따서 이건 좋으니까 소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급훈 받죠? 뭐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뭐 합격자 명단에 귀하의 이름이 없습니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뭐 만족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에서 굉장히 그 성취 결과적인 그런 급훈인데 이런 급훈 아직도 학교에 가면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 있어요. 이거 바꿔야 된다. 급훈을 이런 걸로 우리 학급은 다른 친구에게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 학급은 다른 친구에게 욕을 쓰지 않는다. 우리는 괴롭히는 급부를 제재한다. 우리는 한 친구가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런 급훈을 쓰면 실제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연예인 축구팀 친선 경기 그 다음에 한일전 8강 어디에 반칙이 더 많이 일어날까요? 한일전이 많이 일어나죠. 그럼 왜 연예인 축구팀에서는 반칙이 별로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경쟁 구도가 아니니까. 왜 학급을 좋은 학교 진학하기 위한 경쟁 구도로 만드느냐 이거예요. 인성 교육을 시켜야지. 우리나라는 인성 교육이 별로 없고 실력 양성에만 매진해 있다, 매몰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일을 할 때도 계속 인성교육 파트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했는데 학부모들에게 먹히지 않아요. 좋은 학교에 무조건 보내야 된다. 무슨 뭐 예술교육, 체육교육, 음악 필요 없다. 국영수. 좋은 학교 보내야 된다. 인성교육을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아요. 7번 입시 경쟁이 아닌 전인 교육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학교는 경쟁의 장이 아닌 우정을 기르고 행복을 연습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음악, 미술, 체육 이런 예체능을 강조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차피 아주 우수한 학생들 1%만 있으면 우리나라 굴러갑니다. 왜 학생들 반 이상이 30명, 20명이 다 국영수 미분, 적분, 확률 통계까지 다 정통해야 돼요? 아무 별 필요가 없는데. 앞으로 나머지 세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8번째. 초중고 학생 92%가 매일 1회 이상 욕을 한대요. 초중고생 22%가 매일 10회 이상 욕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욕설을 하는 가정은 교만 가정이거나 해체 가정에서 발생하죠. 학생들이 이걸 집에서 부모로부터 어른들로부터 배워와서 친구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은 어른의 마음, 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바로 언어폭력이 가장 높다. 언어폭력이 41.8%고 사이버폭력도 결국 언어로 나타나죠. 이게 9.6% 두 개 합치면 50%예요. 어른들이 말만 조심해도 우리 자녀들이 어른들의 말을 신중하게 욕설을 자제해서 친구들한테 사용하지 않더라도 학교폭력의 반을 줄일 수 있어요. 제가 있는 남양주에 학교폭력이 1년에 1,000건 발생해요. 근데 그 중에서 500건은 자체 해결되고 나머지 500건은 교육지원청에서 바로 해결을 하는데 그 500건의 반이 바로 욕을 했다. 욕설, 언어 때문에 생겨난 일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말만 조심해도 우리 어른들이 언어, 욕설 이것만 자제해도 학교폭력의 반을 줄일 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말만 조심해도 우리 자녀들이 학교폭력의 반을 줄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실수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즉각 사과하라.
그리고 만사에 감사해라. 아마 오늘 수업 끝나면 뭐가 기억나요? 그러면 뭐 과일 2개가 생각나는데 사과하고 감사하니까 사과하고 잘못했으면 그리고 만사에 감사하면 좋겠다라는 거. 학교 폭력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가해 피해 부모가 만나 대화하고 사과하면 쉽게 해결될 일을 너희 자녀도 그때 욕했잖아. 한 달 전에 욕한 거 들었는데 증거 있어? 그럼 소송으로 가지. 다 이렇게 시작돼요. 부모가 싸움을 부추깁니다. 이미 자녀들은 손잡고 화해했는데 부모가 이미 소송을 벌려놨어요.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이웃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교만은 불안을 불러오고 불안은 무기력은 쇠망을, 절망을 불러오게 됩니다. 교만한 자끼리 서로 추천할 수도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싸움이 나죠.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면 항상 용기를 얻고 용기는 꿈과 희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가 밝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능력 있는 집안 출신은 아니어도 겸손해서 그래서 친구도 많아서 행복한 학창 생활을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학창 생활은 지금 보면 성인이 돼서 보면 그때 공부 잘하는 학생이 돈을 많이 벌고 행복했느냐 이거 아니죠. 학창 시절을 행복하게 보내온 친구들이 성인이 돼서는 그 나름대로의 주특기를 찾아서 다시 사회적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A 혹시 있을까요?